호국 보훈의 달 6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전쟁은 멈췄지만 여전히 전쟁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강력하고 든든한 국방의 힘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방의 힘. 21세기 들어서는 과학의 발전으로 가늠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첨단 무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입니다. 이 로봇은 전쟁터에서 군인을 대신하거나 재난 현장의 구조용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치타 로봇입니다. 팬맨은 처음으로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가진 로봇으로 방독면과 방호복 등 화생방 방호... 우리 방위 산업이 민간의 창의력과 결합해서 창조 경제의 꽃을 피우는 핵심 동력이 되어야. 우리나라에서도 첨단 무기 개발을 위한 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방위사업청의 국방로봇 개발 사업인데요. 국산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두 팔로는 60kg 정도의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힘이 조종하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 전투 로봇입니다. 해상에서는 무인 잠수정이 감시 정찰 임무에 나섭니다. 미래 전장에서는 무인화된 무기 체계가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이러한 무인화된 무기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여기 우리나라 국방 로봇 개발 사업의 선봉에 선 주역들이 있습니다. 냉철한 카리스마로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 로봇 사업팀의 젠틀맨 이동석 팀장. 방위 사업 업무 경력만 23년. 이 분야 최고의 베테랑을 꿈꾸는 송인출 사무관. 우리 바다를 지키는 세계 최고의 군함은 내 손으로 직접 만든다. 로봇 체계 성능 담당 김종영 소령. 찰밥통은 가라 오늘의 주인공. 방위사업청 국방로봇 사업팀을 만나봅니다. 대한민국 국방로봇 사업을 이끌어가는 방위사업청. 이곳에 국방로봇 사업팀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8월 처음으로 만들어진 국방로봇 사업팀. 무인 수색 찬원에 대해서 한번 시연을 가졌는데, 그때 좀 이야기 나왔던 게 조금 부진했던 부분이 원격 주행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원격 주행을 함에 있어서 약간의 좀 타임 딜레이가 좀 발생을 하고, 그 부분은 이제 국가연하고 좀 더 이제 연구를 통해서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봇과 관련한 핵심 기술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등을 기획 추진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데요. 국가안보와 직결된 무기 개발 사업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보안입니다. 때문에 팀 전체가 TV에 소개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저희 팀의 인력 구성은 보통 통상적인 어떤 타 정부 부처와 좀 다르게 육군, 해군, 공군의 군인과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직도 있고 또 행정직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직과 행정직의 어떤 거이고 각 군과의 그 특성을 종합해서 그 기술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서 현재 그 무인화된 무기체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방 로봇 개발 사업이 필요한 것일까요? 국방 로봇이란 무인 자율 또는 원격 제어를 통해 군사 임무를 수행하는 장비를 뜻하는 것으로 무인 지상, 무인 해양, 무인 비행, 휴머노이드, 생체 모방형, 병사 착용형 등으로 분류됩니다. 인간이 전장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로봇을 무기화하며 미래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미국, 이스라엘, 일본 등이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방 로봇 사업 또한 꾸준히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렸을 때 본 만화에서 본 것처럼 로봇이
사람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그런 상태로 알고 있는데, 로봇은 사람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기 불편해하는 기능을 대체를 하는 게 로봇입니다. 폭발물 처리 로봇을 예를 들어 본다면, 사람이 가서 직접 폭발물을 처리를 한다면 그게 잘못해서 터졌을 때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를 갖다가 로봇이 대신해 주면서 그 하고자 하는 폭발물 처리 기능을 대신하는, 이런 게 로봇입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로봇의 활용 분야가 정보, 작전, 군수 등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는데요. 2014년 1% 미만이었던 국방 로봇은 2030년에는 우리나라 무기 체계 중 10%를 차지할 예정입니다. 무기 체계는 과거부터 이제 군인이 전장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을 하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도구입니다. 국내에 있는 연구기관과 그다음에 방위사업체 같은 업체, 그리고 또 국외의 방산업체, 우방국까지가 협력을 해가지고 이 무기 체계를 만들게 되고요. 운영하는 기간 자체가 한 20년에서 30년까지 만들어 쓰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많이 들고 전 군에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 훈련 체계 등 전반적인 체계가 그냥 한꺼번에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로봇은 기존에 사용자들이 사용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처음 만들어지는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전과 미래전에 있어 꼭 필요한 국방 로봇. 그것은 국방 로봇 사업팀 팀원들이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과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매진하는 이유인데요. 창설된 지 이제 2년, 국방 분야 조직 가운데 로봇이라는 이름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 최초의 팀으로 타 부서와의 협력도 쉽지 않았지만 7명의 팀원들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은 국방 로봇 무기 체계 개발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또 향후 로봇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법, 제도, 정책을 수립하는 일입니다. 단단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전의 핵심 전력을 준비하는 부서가 바로 저희 국방 로봇 사업팀입니다. 저는 저희 팀에서 국방 로봇의 핵심 기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상 로봇의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개척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롭게 창조하고 도전하는 그런 업무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팀에서 로봇 체계 성능을 담당하고 있는 해군 출신 김종영 소령님. 로봇이 우리 해군이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잘 저희가 해군과 잘 협조를 해서 현재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요. 주요 현재 이제 개발하고 있는 분야 중에 인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위험하거나 아니면 24시간 또는 48시간 지속적으로 경계가 필요한 분야, 이런 분야를 발굴해서 무인체계 그리고 해양 로봇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의 사무실을 나온 소령님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오늘은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하고 업무 협조회가 있어서 대전 가는 길입니다. 저희 팀은 지상과 해양 로봇을 개발하는데요. 주로 정부 출연 연구소하고 많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라든지 진해, 창원 등지에 많은 협조회의를 다니고 있는 편입니다. 대전에 위치한 연구소. 긴밀하고도 체계적인 협력이 필요한 로봇 개발 사업의 특성상 소령님이 사무실만큼이나 자주 드나드는 곳입니다. 이곳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해양 분야 신무기 개발이 이루어지는데요. 올해 국방 로봇 사업팀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해양 분야 무인 로봇 개발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번 협력 사업에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해양 무인 로봇 개발, 즉 무인 수상정 개발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용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갖고 저희들이 시작을 했죠. 그래서 주로 해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해양 감시라든가 불법선 단속, 해양 조사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이제 해양의 감시 정찰이라든지 수중 탐색 이런 분야에 민간 우수 기술들을 접목한다면 정말 많은 그 국방의 전력을 증강시키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민간하고 국방에서 이제 기술 협력을 해서 같이 개발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내에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무인 수상정뿐만 아니고 다른 로봇 분야도 저희 방사청에서는 민과 군이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기술 개발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해양 분야 로봇 개발은 지금까지 민군의 협력하에 이루어졌다기보다 민간 기술을 조금씩 활용하는 정도에 그쳤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선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해양 무기 분야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로봇 사업팀에서 해양 무인 로봇 개발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민군의 기술 협력과 연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무인 수상정이란 항만, 해상 등의 감시 및 정찰, 해상 플랫폼 보호 등에 쓰이는 첨단 장비를 말합니다. 현재까지 무인 수상정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이스라엘과 미국, 영국 등 3나라에 불과한데요. 무인 수상정 개발에 뛰어든 우리나라는 2019년까지 300억 원을 투자해 자율 운항과 원격 조정이 가능한 무인 수상정을 개발한다는 목표입니다. 또한 무인 수상정이 실전에 배치될 경우 서해 북방 한계선 등 접전 지역에서 24시간 감시 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적의 잠수함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장을 갖추고 있어 적의 기습 도발을 1차적으로 저지하는 역할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갈수록 흉폭해지고 있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해상 사고 시 인명구조 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우리 기술로 만든 무인 수상정 개발이 더욱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무인 수상정 개발의 첫걸음을 뗀 우리나라. 지금까지 한 것보다 앞으로 연구해야 할 것, 보완해야 할 것이 더 많은 게 현실인데요. 차근차근 기술을 발전시키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령님과 박사님은 무인 수상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 안 보이는데 이제 핸들이 있으면 핸들을 내가 요만큼 돌려라 하는 것들을 내가 얼마만큼 올려야 될 거를 컴퓨터 계산을 해갖고 하면은 이제 여기가 운전석이고 여기가 이제 탑승석이니까. 그렇죠. 해군 장교 출신으로 세계 최고의 군함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고 싶어 로봇 사업팀에 자원한 김종영 소령님. 이번 사업에 거는 기대가 남다릅니다. 로봇 사업팀의 꿈이 현실이 되는 날 꼭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곳으로 다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몇 대는 이쪽으로 가고 몇 대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여러 척이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어 놓는데 그런 미션에 따라서도 그런 몇 척이 그런 각각의 어떤 임무들을 할당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정의가 돼야 되죠. 네, 무인선은 기존의 그 선박들이 하고 있는 임무 중에서 위험도가 높다라든가 장시간의 임무라서 선원들이 굉장히 피로를 느끼는 그런 작업들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위험한 임무로서는 해군 같은 경우에는 적진에 대한 정찰이라든가 기뢰 탐색, 제거 이런 임무들이 되겠고요. 그다음 장시간 작업으로는 해양 감시를 한다라든가 그리고 24시간, 48시간 계속 승선해야 되는 그런 임무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 무인 로봇은 항공, 공중 중심으로 처음에 이제 연구 개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무인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거를 활용해 왔고요. 지상 분야는 약 10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무인 지상 차량을 연구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양 분야는 그동안 이제 많이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었는데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무인 수상정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군함과 더불어
이 무인 수상정을 활용함으로써 병사들의 많은 인력적 효율적인 운용과 그다음에 작전적인 측면에서 많은 효율적인 측면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 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국방 로봇 사업팀. 협력기관이 많아 다녀야 할 곳도 많은데요. 오늘은 송인출 사무관님이 홀로 출장길에 나섰습니다. 지금 기지경계 로봇에 대한 상세 설계 검토회의를 가고 있습니다. 기지경계 로봇은 무인 자율 차량인데 스스로 움직이면서 넓은 지역의 경계를 할 수 있는 차량 로봇입니다.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민간 방위 산업체. 다양한 종류의 첨단 무기 개발이 이루어지는 민간 방위 산업체는 국방 로봇 사업팀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무인 경계 로봇 개발과 시범 운용 사업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범 운영 사업이란 무기의 실제 제작 기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 군에서 활용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첨단의 무기 개발은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발이 잘못되면 엄청난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는데요. 그동안 사용 경험이 없는 국방 로봇 개발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때문에 시범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국방 로봇 사업팀은 이러한 시범 운영 사업을 올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지 방어 로봇은 플랫폼은 구조물, 전원 장치, 동력 장치, 주행 제어 장치, 원격 무전 장치로 크게 5가지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설계 디자인 회의에 참석한 송 사무관님. 현재 개발 중인 차량 형태의 무인 경계 로봇은 사람이 조종할 때는 물론 사람의 조종 없이도 스스로 움직이며 넓은 지역을 경계 방어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실제 군에 배치된다면 24시간 내내 물 셀 틈 없는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하는 우리 병사들의 수고로움을 덜어줄 수 있을 텐데요. 전시 및 평시를 막론하고 적의 공격을 대비하고 막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이곳에서 개발되고 있는 로봇은 공군 기지를 지키는 용도로 쓰일 예정입니다. 로봇이 기본적으로는 그 통신, 영상, 신호를 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좀 커 보이는데 요 안테나가 2개가 붙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신용 안테나 붙겠고요. 저 통신 이 경광등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참 카메라에 회의 시간에는 로봇 성능과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는데요. 적이 만약에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센서만 이렇게 공격을 하면 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무인 체계들은 전반적으로 저 센서의 위치를 어떻게 잘 잡으면서 외부 공격으로서도 안전하고 오래 가게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연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 장갑이라든지 철판을 좀 댄다든지 경사각을 이렇게 좀 비껴가게끔 이게 적의 어떤 공격을 통해서라도 센서에 직접 닿지 않고 약간 그 경사각의 어떤 구조면의 어떤 설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쪽으로 좀 연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술적인 아마 발전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건대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 확 이루어지면 지금의 센서 체계와는 다른 그러니까 훨씬 컴팩트하고 훨씬 성능이 우수한 그런 기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좀 더 획기적이고 좀 더 실용적인 디자인을 갖춘 로봇의 탄생.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저 무인 경계 차량은 기존에 그 국내에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갖다가 종합을 해서 이제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는 기지 경계 로봇을 만드는 사업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무인 기술들은 군에서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국내 무인 기술을 종합을 해가지고 이 기술이 얼마만큼 발전돼 있고 사용 가능한지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그것을 갖다가 실용화하는 단계까지 가는 중간 단계에 있는 시범 운용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금 국방 로봇 관련해서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서 약 10년 동안 지금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술 개발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면 2013년 8월에 로봇 사업팀이 발족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사업화를 하기 위한 어떤 기회가 저희들한테 계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군의 소요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로봇 사업팀에서 해주신다면 실제적으로 민군 개발 기술을 실제적으로 창조적 R&D 정책과 연결을 해서 사업화 및 기술 개발을 병행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 관련 수출액은 총 34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것은 2006년 2억 5천만 달러에 비해 13배 이상 성장한 수치인데요. 전쟁이 끝나고 우리 손으로 만든 총 한 자루 없던 대한민국이 끊임없는 노력 끝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국방로봇 사업팀은 또 다른 신화 창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방 로봇의 해외 수출과 민간 사업장의 로봇 기술 향상에 힘쓰면서 창조 경제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만드는 로봇으로 인해서 그 국내 서비스 로봇이 발전을 하고 서비스 로봇 산업이 발전을 해서 또 우리가 수출도 하고 수출한 다음에 이제 다시 로봇 산업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더 좋은 로봇을 만들어서 국방을 지키는데 사용을 하고 이렇게 산업 로봇의 국방과 로봇과 산업이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6.25 전쟁 65주년.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것. 바로 첨단의 무기들입니다. 우리가 만나본 방위사업청 국방로봇 개발 사업팀은 첨단 무기 개발의 중심에서 자신의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해나가고 있었는데요. 개인과 조직의 이익이 아닌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행동하는 공무원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뿌린 씨앗이 언젠가는 커다란 나무가 되어 나의 가족과 후손,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을 믿기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들이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무인 수상정과 잠수정에서 자율운항 파트를 좀 연구를 해보고 싶고요. 향후에 저희가 생체 모방형 로봇을 이제 가고 있는데 해저에서 운행할 수 있는 다관절 로봇에 대한 이동 메커니즘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최첨단 무인화된 무기 체계를 군에 전력화하기 위해서 우리 국방 자체의 기술과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융합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 장병들의 생존선 보장과 그리고 우리 군의 전력화 향상을 위해서 저희 팀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도 만든 사람이 있어서 그 거북선이 이 나라를 지키는 데 쓰였듯이 저희가 만든 무기 체계가 나눠가지고 군이 우리 그 무기 체계를 믿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제일 부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